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고요. 자, 이번 강의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필기 자격증 취득하는 강의입니다. 연도는 이제 2023년도. 이 시험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관련한 회계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험은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유일하게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고 불리워요. 저 회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운용사 2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여러분이 뭐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만 홈페이지를 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종목 속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 전산회계 운용사가 상시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보고자 하는 날짜에 대부분 이제 필기 자격증은 주중에 있고요. 실기 자격증은 대부분 주말에 있어요. 실기는 프로그램에 뭐 활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중에 계속 하진 않는데 필기 시험은 주중에 꽤 많은 날짜를 여러분이 시험으로 시험장도 가까운 상공회의소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대도 다양해요. 여러분 접수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시험은 이제 상시 시험이라는 거 좀 좋죠. 이게 내가 원하는 시험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자격증 하나를 2급 자격증 하나를 부여받으려면 필기 시험을 먼저 봐서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기회가 실기 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를 나중에 봐야지. 그건 안 돼요. 먼저 얘가 보고 얘를 보는데 합격이 되면 실기를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가 안 된 사람은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실기 시험에 합격이 됐을 때 자격증 한 장이 부여되는 거야.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시험은 어떻게 보냐?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여러분이 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학점 인정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자격증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2급은요. 필기, 실기 중에서 이제 필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목이 재무회계편과 원가회계편으로 각각 전체 40문항이니까 여기서 20문항, 여기서 20문항. 전체 시험 시간은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좀 제가 여기서 이제 과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점수. 여기 홈페이지에서 운용사를 잠깐 제가 선택을 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시험 안내. 자, 시험 중에서 이제 과락 점수가 있는데요. 필기 시험은 과목별로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 근데 평균은 60점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두 과목이 평균은 60점 이해야 돼. 가장 안전한 거는 얘도 60이고 얘도 60인 거죠. 평균 60이죠. 근데 만약에요. 얘가 30점이고 얘가 100점이잖아. 그러면 평균은 60이지만 30점, 그러니까 40점의 이상이 되지 않은 이 과목 때문에 불합격. 과목당 40점 이상은 맞고 평균이 60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겠죠. 얘가 40점이고 얘가 80점이야. 두 개 더하면 120점이죠. 나누면 60이죠. 그러면 합격이죠. 요건 가능해. 40점 이상은 맞아줘야 돼. 근데 38점이야. 그러면 빵점. 불합격. 그러니까 한 과목에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맞아줘야 다른 과목은 100점이고 다른 과목은 30점이고 이거는 불합격이다. 과목당 40점 이상 과락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60분 동안 40문항을 풀어야 돼요. 되게 쉬우면 금방 풀고요. 시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40문항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공부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시험이 나오는 일반적인 이제 출제 기준은 왜 나와 설명드렸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도 아주 초급은 아니에요. 원가 회계가 난이도가 그래도 상당 부분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직무 내용에는 중간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중간 관리자까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이게 또 그렇게 되게 어렵냐?
되게 어려운 건 또 아니야.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는 조금 레벨을 어느 정도는 낮춘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또 되게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중간이기니까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게 맞나 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재무회계는 뭐 이런 과목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요. 그 다음 읽어보고 원가외는 요 정도. 근데 원가회계가 과목이 적은 것 같아서 뭐 문항이 다르게 나오냐 그렇지 않고요. 재무회계 20문항, 원가회계 20문항, 20문항, 20문항. 여기서 20문항이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말 그대로 계산 문형이에요. 계산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회계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운용사 2급은 회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용사 2급을 공부하진 않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운용사 2급은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이 K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KIFRS라고 부르죠. 이 기준과 이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용어가 좀 달라요.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K갭이라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한 사람이 이 자격증을 또 따로 오는 경우는 많은데 내가 처음부터 이 공부를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는 가능하지만 아예 회계가 전무하다. 그런 경우는 운용사 2급을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급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운용사,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이 초급 시험이거든요. 이걸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2급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중급 자격증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회계가 뭔가요? 라고 설명하진 않아요. 이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회계는 회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다 이제 요즘에는 전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 정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돈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제표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해줘. 자금을 조달받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죠. 그래서 전산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산이 없으면 회계를 못해요? 하죠. 여러분, 원래 회계의 근본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차대변을 그리면서 장부를 T자 계정으로 그리면서. 이게 원래 정석인데 이거를 계속하고 또 입력하자니 안 되겠다. 입력을 해버리자.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전산을 너무나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론이 부실해. 이게 T자 계정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근데 뭐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 그렇고 T자 계정 요즘에 안 쓰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회계는 안 그래요. 회계는 원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토대가 돼야 전산이라는 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는 거지. 모두 다 전산으로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회계는 다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니까. 회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읽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가 가지고 있는 분류 이걸 좀 볼게요. 회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보고하는 회계도 있고 외부의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를 보고하는 회계가 있어요. 자, 이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부르고요. 요 회계를 원가회계라고 불러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 원가회계는 재무제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도 돼. 일단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도대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해서 보고하는 거야. 근데 그 원가를 주주라고 할지라도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보고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끼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걸 내부회계라고 불러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관리회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회계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나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이름으로 20문항, 20문항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이 재무제표는 어떤 특정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요.
이미 지난 정보를 지금 현재 시점에 계산해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보. 이 재무회계가 회계 원리 과목이 있고 어려워지면 중급회계, 또 어려워지면 고급회계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2급은 중급회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특정 보고서 없어요. 기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의 원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통제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원가 관리 회계거든요. 자, 세무회계는 세금을 계산해서 세법에 의해서 신고하기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요 두 과목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가끔이 아니죠. 자, 운용사 2급에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실 때 부가가치세랑 관계가 되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시험이 출제가 돼요. 아주 중요해졌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세금을 알아야지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10% 면세 요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만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겠지만 실기 입력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볼 거예요. 왜 필기를 얘기하는데 실기를 얘기하냐 그러면 필기를 취득하는 이유는 필기를 딸라고? 필기는요 합격이 됐을 때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서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기 위한 거지 필기만 붙었다고 자격증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한이 사라져요. 기한 안에 실기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실기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필기를 공부할 때 실기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기가 별개냐? 아니, 하나거든. 하나인데 같은 날 시험을 안 본다는 게 특이한 거지. 필기와 실기를 다른 날에 보는 거예요. 이 자격과 이 자격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근데 자격증은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여러분 공부할 때 은근히 나중에 실무 공부할 때는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좀 가져가시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5개죠.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기타 수단은 뭐 몰라도 되고. 우리 이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늘 중요하고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2급 시험에는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나 주석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필기시험을 볼 때 자본변동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 주석은 무엇인지 정도를 공부하기 때문에 5가지에 대한 공부는 모두 다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회계 기준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이트를 올려드린 거고요. 회계 기준 중에 원래는 원문은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에 맞게 일부를 조금 조정해서 우리나라가 채택한이라는 말이 붙어서 K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KIFRS라고 지칭합니다. 그걸 우리나라를 말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이 기준은 어떤 기업들이 적용을 하게 되냐면 일단 외국에서 관심 있는 자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업들, 상장 기업이잖아요.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금융업이나 보험 또는 공기업 등은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은 누가 쓰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주식회사. 대부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외부 감사도 안 받아. 주식회사인데 완전히 정말 작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야. 그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만 적용받는 회계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근거 법률은 얘는 상법에 의한 거예요. 얘는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이 회계 기준이 요 기준이거든요.
아마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자격증,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또는 뭐 AT 자격증 뭐 이런 자격들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한국회계 아니 운용사는 요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름 난이도가 약간 있어요. 그 난이도가 있다는 말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쉽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용어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용어가 까다로운 게 몇 개 있어. 그래봤자 뭐 금융자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상장기업이 적용받는 회계 기준에 의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다. 정도죠 뭐. 그렇다고 막 와 미칠 정도네. 돌아버리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어떤 진도를 나갔다기보다 운용사 2급이 어떤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있을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실력을 점검하는 게 좋고 공부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두 과목을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두 과목에서 치중하시면 안 되고 평균을 맞출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재무회계는 나름의 난이도가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좀 짧게 OT로 진행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질적인 진도로 들어갈 거니까 마음 딱 잡으시고 뭐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면 앞에 누가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졸려 자장가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딱 다짐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동영상 강의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마음을 다잡으셔서 좋은 자격증 하나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에 입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